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이 하라.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떨어질 때는 얼지 않을 만큼만.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하라.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떨어질 때는 얼지 않을 만큼만. 부자가 너를 망치지 않도록 너무 가까이 있지 말고, 그가 너를 잊지 않도록 너무 멀리 있지 마라. 불과 부부는 같은 이치다. 두 개의 통나무를 서로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유지하고 숨 쉴 공간이 될 정도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진실은 불을 다루듯이 다루어야 한다. 화상을 입을 정도로 너무 가까이 하지도, 추워질 정도로 너무 멀리 하지도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울타리까지 허물지는 말라. 사람 한 명 한 명을 난로 다루듯 해야 합니다. 난로에 너무 가까이 가면 따뜻하다 못해 뜨거워 잘못하면 큰 화상을 입게 됩니다. 반대로 또 멀리하면 난로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될 뿐더러 아주 쌀쌀하고 춥게 됩니다. 불각은 불가원은 인간관계에 어디에서나 적용되어 디오게네스 기원전 412년경부터 끊임없이 인용되고 있고 심리학 영역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에 의해 만들어진 고슴도치 우화는 인간의 친밀함을 은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정신과 의사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의해 발견과 채택으로 심리학의 영역으로 인정됐습니다. 고슴도치 딜레마. 옛날 옛적에 고슴도치 무리가 추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추위를 느끼며 서로 더 가까이 다가가 몸의 온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까이 다가갈수록 날카로운 가시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상처를 입는 것보다 추운 날씨를 견디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여 다시 서로에게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추위는 다시 고슴도치들을 모이게 만들었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고슴도치는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한 고슴도치들은 서로 최소한의 간격을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관계의 비극적인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친밀함을 추구하지만 더 가까워질수록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피상적인 관계의 좋은 점은 서로에 대한 감정적 투자가 적기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공유한 순간과 기억이 적고 약속이 없고 어떤 형태의 상호 의존도 없다면 관계가 끝날 때 많은 것을 잃지 않습니다. 또한 서로에 대해 잘 모르고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정서적 상처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상적인 관계의 단점은 따뜻함, 친밀감 및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데 따른 기타 이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친밀감이 없다면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에 나오는 고슴도치처럼 추위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롭고 단절된 느낌을 받습니다. 즉, 비극적으로 고통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고통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인 사회적 연결만으로 살기를 선택하고 일부는 사회에서 거의 완전히 고립됩니다.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는 일반적으로 부모와 함께 살고 집을 떠나기를 거부하며 단칸방에서 생활합니다. 실패의 결과 수치심과 패배라는 충격적인 경험들로부터 트라우마를 다시 겪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길을 거부하고 사회로부터 숨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 사회로부터 자신을 격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불안, 스트레스, 무의미한 느낌 등 사회적 고립의 단점을 경험했고 이 증상은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고립을 즐겼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관련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다른 고슴도치의 날카로운 가시가 살갗을 찌르지 않고 삶이 어떤 느낌인지 한동안 경험했습니다. 한편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의 냉기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과 고립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상호작용, 친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찾는 것이 외로움에 시달리는 것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빈 구멍을 채울 우정을 찾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커뮤니티의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 동호회에 가입합니다. 우정과 낭만적인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낭만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긴밀한 관계에 수반되는 불행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계가 모두 무지갯빛은 아닙니다. 우정이 싸움으로 이어지고 낭만적인 관계가 종종 극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버림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경계를 넘고 불편하게 만들고 시간을 낭비하고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는 심리적, 신체적 학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기로 선택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거리를 둔 후 외로움이 우리를 압도하기 시작하면 다시 사회적 연결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슴도치 딜레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매우 강렬한 고통이 올 겁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불가피하지만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고통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밀감의 따뜻함을 생성하면서 고통을 최소화하는 우정과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만나게 될지 여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운이 좋지 않아 사람들과 다시 거리를 두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제로 운이 좋아서 참을 수 있는 고통을 유발하는 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최소한 견딜 수 있고 견딜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에 대해 너무 많이 밝히지 않음으로써 관계를 피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근하고 친절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문제로 부담을 주지 않으면 위험이 적고 친근하며 가볍지만 친근함에 대한 욕구를 거의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독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최소화하여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고유의 상당한 내적 온기를 지닌 자라면 곤란한 일과 성가심을 주고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따뜻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을 위한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을 견디려면 엄청난 정신적 강인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친밀하지 않고 자신을 따뜻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스스로 따뜻함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행복하고 성취됩니다. 그러한 상태를 달성한 드문 개인은 고슴도치 딜레마에서 성공적으로 해방될 것입니다.